시작해. 많이 줄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입니다. 오늘은 CBDC 반대, 디지털 ID 반대, 15분 도시 반대, 그레이트 리셋 반대 216회차 집회입니다. 한국은행 앞에서 집회를 지금 4년째 해오고 있고 CBDC와 디지털 ID 반대 이전에는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사기 팬데믹과 그리고 이 백신 반대 투쟁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디지털 통제사회 이 그레이트 리셋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팬데믹 자체가 기획됐다. 플랜데믹이다. 이렇게 지금 7년째 알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지 벌써 7년이나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뭐 강제로 백신을 맞을 일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이유도 팬데믹은 연습일 뿐입니다. 이런 디지털 통제 사회를 완전하게 구축하기 위한 연습일 뿐이고 실제로는 더 무서운 것,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CBDC와 디지털 ID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술. 자, 그것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위험성,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 CBDC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또 속이기 위해서 CBDC와 동일한 그런 기능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자, 이것에 대해서도 알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BDC만으로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BDC를 발행함과 동시에 디지털 신분증, 자,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CBDC와 연동돼서 개인의 경제 주권이 사라지고 개인의 사생활과 익명성이 완전하게 말살되는 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자, 이 CBDC가 뭐 중국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중국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하고 있고 이것은 유엔의 의제입니다.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93개국인가 그렇습니다. 그 193개국이 모두 시행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어떤 특정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완전하게 좌우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 자, 이것을 모르면은 사실 이 CBDC가 왜 시행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글로벌리스트는 인류를 완전하게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어떤 무력을 이용해서 뭐 경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두드려 잡는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봉기나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들은. 자, 그래서 뭐 그것이 왕이 됐든 아니면 어떤 독재자가 됐든 무너집니다. 그런 권력은. 자, 그래서永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완전한 자유를 말살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을 완전하게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생활을 완전하게 침해하는 CCTV. 자, CCTV가 범죄를 막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자,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고 이들은
내세우고 있지만은 실은 이 안면인식을 통한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지능형 CCTV입니다. 자, 만약에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면 그 CCTV만으로 좋게야겠죠.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하지만 이 안면인식을 모든 곳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사람의 신원을 인증하는 시스템. 자, 디지털 신분증 내에도 안면인식과 홍채인식 기술이 들어가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토스에도 페이스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로 결제하는 시스템 있죠. 얼굴 결제. 그리고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안면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도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너무 순진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유엔의 의제, 자,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의 의제입니다. 자,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여기 회원님이 들고 계신 저 클라우스 슈밥, 지금은 물러났지만 이 사람이 2014년인가 16년인가 그때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어떤 공중파 방송인데, 자, 앞으로는 사람들의 뇌에 칩을 심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어떤 언론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경제 관련 무슨 이코노미지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자,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고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은 디지털 아이디, 자, 이것을 모든 것을 연결하는 그런 것을 쓰이고, 기후 변화라든지 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비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동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르주아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그 사람이 한 발언으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는. 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모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주류 언론에서는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도록, 자, 그렇게 계속해서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사생활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익명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경제 주권이 사라지는, 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CBDC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까?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모든 화폐,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화폐를 예금 토큰으로 바꾸게 합니다. 디지털화된 자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화된 자산으로 바꾸게 됐을 시에 중앙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류 언론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주류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CBDC가 시행되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을 때 아이들이 PC방에 간다라든지 군것질을 사먹는다라든지, 자,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왜냐? 프로그래밍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학원비 결제로만 쓰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라고 주류 언론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말, 그 말인 즉슨 내가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경제 주권이 내가 아니라 은행이나 정부에게 완전하게 이관되는 것입니다. 이 CBDC라는 것은. 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처음부터 사람들의 지출을 막 제한하면은 모두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이것을 썼을 때 오히려 어떤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유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민간은행에서 이 예금 토큰으로 바꾸면은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 자, 그것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고, 뭐 얼마나 사람들이 예금 토큰으로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이 실물 자산이 사라지는 그때 진짜 위험한 일이 발생됩니다.
모든 실물에 대한 권리는 소수의 엘리트가 다 가져갑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모든 실물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가고 우리들은 토큰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토큰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자, 우리 사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완전하게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CBDC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리고 현금을 지켜야만 합니다. 현금이 살아있는 한 대체 그 대안 결제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현금이 없어지는 것은 끝까지 막아야만 합니다. CBDC를 막지는 못합니다. 지금 당장 시행할 것입니다. 민간은행에서도 할 것이고 중앙은행에서도 하고, CBDC와 더불어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이 페이 결제 시스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점점 바뀌어 가겠지만 현금을 완전히 없애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금을 지키는 것,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것. 자,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 ID, 디지털 신분증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이 없다라고 하면 CBDC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CBDC는 디지털 신분증과 연동됐을 때 완전한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디지털 신분증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가 모바일 버전으로 신분증을 넣은 것, 자, 이것이 디지털 아이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가 단순하게 디지털화된 신분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여러분들의 신분증이 디지털화되고 그 디지털화된 신분증에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 그리고 정부 각계 부처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연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의 지문, 안면인식 정보, 홍채 정보,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가 디지털상에 연결되고, 그리고 정부의 어플리케이션이 연결됩니다. 국세청이라든지 정부24시 앱이라든지, 자, 이런 모든 것이 연동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수 있고 인간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가 완전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디지털 지갑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썼는지, 내가 무엇을 썼는지 이 모든 것을 정부나 은행에서 들여다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지출에 대해서 이들이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계좌가 이 프로그래밍된 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끔 이들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연동돼서 모든 것이 추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은 여러분들의 사생활과 여러분들의 경제 주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주류 언론에 어떻게 내보냅니까? 범죄자들이 현금을 사용해서 잡지 못했다. 자, 이런 식의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때문에. 하지만 현금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제 주권을 지켜주는 무기화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얼마 되지 않는 극소수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현금을 없앤다? 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의 국민들은 이 현금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런 식의 디지털 사회는 AI,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시행되게 됩니다. AI가 지금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가 붐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AI는 무려 100년 전에 이미 그 기획을 한 그런 기술입니다. 단지 지금 마이크로칩의 개발과 함께 그것이 축소되면서 굉장히 작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발전했을 뿐, AI는 기본적으로 냉전 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미 국방부 산하에, 지금은 다르파죠. 자, 그곳에서 AI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어떤 소련의 미사일 무기를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사실은 전 국민의
전 국민에게 어떤 이런 국방부의 기술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시리,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의 그 시리, 자, 그것도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라이프 뭐였던 것 같기도 한데, 자, 그 시리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국방부의 프로젝트였고, 그것을 국방부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마크 주크버거라는 사람을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마치 어떤 대학생이 새로 창업한 것 마냥 만든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이 페이스북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얼굴, 그 사진, 그 안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합니다. 자, 그 외에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수집해서 국방부 정보기관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엘리트 집단, 테크노크라시라고 얘기합니다. 일론 머스크라든지 피터 틸, 뭐 제프 베조스, 마크 주크버그, 빌 게이츠, 자, 이런 자들이 미국에 5,00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 자, 이런 것을 만드는데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AI의 발전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AI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여러분들의 직업을 완전하게 대체하기 위해서 이들이 투입하는 것입니다. AI가 투입되게 됐을 시에 사람들의 대다수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본소득은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이 CBDC 같은 형태로 지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는 완전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AI의 대두,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과 안면인식 CCTV의 도입, 그리고 CBDC를 비롯해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자,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유엔의 어젠다 2030, 자, 그리고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그레이트 리셋,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들의 슬로건, 자, 이 모든 것이 연결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계속 오늘 오신 회원분들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연설하실, 여기 저분 안 하실 거? 예, 반갑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실을 외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비가 온다, 눈이 온다 하고 쉰다면 누가 진실을 외치겠습니까? 지금 디지털 디스토피아, 디지털 통제 감시 사회를 만들려는 자들은 너무나 그들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쉴 때 그들은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부지런합니다. 빌 게이츠가 며칠 전에 대한민국을 다녀갔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는 그런 사람들도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을 만들기 위해 AI, 스페이스X, 뉴럴링크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 너무나 팔벗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에서 우리는 그런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을 원치 않는다.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사회는 더 이상 우리 필요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그들 못지않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깟 비가 문제입니까? 이깟 눈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집 앞에서 단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도 나와서 진실을 외치라고 하는데 그들의 부지런함에 발끝에도 못 쫓아가면서 어떻게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을 막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디지털 통제 감시 사회로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 안에 갖가지 기능이 들어가니까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돈이 디지털로 바뀌니까 더 이상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편리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되니까 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태글리스가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갑을 꺼내지 않아도 되고 스마트폰 같은 걸 꺼내고 카드를 꺼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자동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가장한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세상이 되면 편리함보다 무엇이 더 앞에 서냐 그러면 통제와 감시라는 것이 기술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2020년부터 몰아닥쳐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놨던 코로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부, 기업, 의사, 언론 모두 떠들면서 코로나가 위험하다, 백신을 안 맞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시켰습니까? 입마개를 쓰면 안전하다, 5명 이상 모이면 위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이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하철역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는 수백 명이 있지만 거기서는 거리두기도 안 했고 5명 이상 모여라 마라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또한 이 마스크나 입마개로 따진다고 하면 식당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앉아서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다 벗어도 되는데 잠깐 화장실 가려고 이랬을 땐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아니,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눈이 달리고 귀가 달려서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구분을 했습니까? 정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위험하다 그러면 정부 기관부터 다 폐쇄를 하고 지하철도 다 통제를 하고 식당도 전부 다 아무도 못 나오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죠. 정부 기관은 그냥 잘 이용이 됐고 지하철도 잘 이용이 됐고 밥 먹을 때도 앉아서 밥 먹을 때는 괜찮지만 일어날 때는 입마개를 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교육시켰던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통제죠. 통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을 통제했고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누가 백신을 맞았네 안 맞았네, 입마개를 썼네 안 썼네, 어떻게 했습니까? 감시를 했죠. 경찰들이 감시를 하고 공무원들이 감시를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시를 해왔죠. 결국 코로나는 통제와 감시였던 겁니다. 또한 아직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고 아무런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았던 mRNA 방식의 백신을 마치 실험실에 쥐를 마치듯 다 맞아야 된다고 정부는 떠들고 의사들과 전문가들은 떠들었습니다. 책임! 근데 지금 와가지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기조가 뭐냐? 다 통제와 감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제하고 감시하고 뭘 듣냐 안 듣느냐를 다 테스트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안전 그런 거는
아예 시장처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 시대를 뛰어넘어 디지털을 통해서 통제하고 감시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제재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CBDC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화폐를 계속 선보이는 겁니다. CBDC는 스테이블 코인이든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모든 디지털 화폐는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돈의 사용처와 사용기간과 사용 장소, 사용 용도를 전부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갑 속에 있는 돈이 내가 이 돈을 어디에서 쓸 수 있고 어디에서 쓸 수 없고 언제는 쓸 수 있고 언제는 쓸 수 없습니까? 그렇지만 이 돈이 디지털화가 되는 순간 어디에선 쓸 수 없고 어디에선 쓸 수 있고 어디에선 언제 쓸 수 있고 언제는 쓸 수 없고 이것이 다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 모든 전 세계 사람을 통제했던 그 주체 글로벌리스트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돈을 디지털화해서 마음대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 돈을 통제할 겁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입막에 쓰기 싫어서 입막에 안 쓰고 돌아다니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와서 또는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백신이 위험하다고 아직 그 안정성도 검증이 안 됐다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따돌림을 받고 격리가 됐습니다. 또한 그 알량한 PCR 검사라고 검사를 해서 양성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사람들의 이신을 2주 동안 감금을 했었습니다. 2주 동안 감옥에 쳐넣었던 거와 똑같이 사람들을 감금을 해놓고 새끼 밥만 주면서 나는 코로나 양성이지만 콧물 안 나오고 열도 안 나오고 괜찮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잡아서 가둬놓고 2주 동안 감금을 했었던 그 기억 벌써 다 잊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감시와 통제였습니다. 이런 감시와 통제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디지털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디지털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들을 디지털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신분증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민등록증이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났느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 안면 정보, 여러분들의 계좌 정보, 여러분들의 의료 정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디지털 아이디로 연결돼서 그 알량한 데이터 센터에 다 저장되어 있고 그걸 공공기관과 정부와 관료들 그리고 공권력에서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다 보면 빨간불에 건널 수도 있죠. 그러면 급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빨간불에 혹여나 건넜다고 칩시다. 지금은 경찰이 현행법으로 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 여러분 CCTV가 여러분들의 안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간불에 지금 건너고 있다고 지금 1초 남았습니다. 지금 빨간불 됐는데 빨간불에 건너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CCTV가 안면 인식을 해서 당신들 계좌에서 5만원씩 10만원씩 빼갈 겁니다. 안 믿긴다고요?
그렇다면 자신의 인문학적 소양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지우에 서서 1984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런 세상이 불가능한 세상이 아니고 이제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코로나 백신 희생자 분향소 그쪽에서 행사 진행을 맡고 있는 사회자 윤정순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희가 시청역 3번 출구 나와서 50m에 항상 집회가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분향소 안에서 집회를 작은아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미 집회를 끝나서 이렇게 제가 이쪽 코펜도 집회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뉴스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이 어떤 무서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되겠기에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백신과 CBDC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 랩스라는 단어로 여의도와 부산의 전자 광고판으로 이미 홍보를 2022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블록체인 랩스라는 것은 블록체인 시스템에 백신 패스를 더해서 큐브라는 앱을 이미 개발을 했고 이것은 안전하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간 뉴스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미 경험한 뉴스에 의해서 본 뉴스에 의해서 이미 봐왔던 뉴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블록체인 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백신 패스와 CBDC가 왜 혼합적으로 블록체인 랩스라는 광고판에 의해서 전자 광고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홍보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쳐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그날 지나칠 수가 없어서 알아봤고 그것은 뭐 안전하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지만 이것이 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른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뉴스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 하면 이것의 맹점이고 단점인 것 여러분들의 돈이 아닌 것 그것이 맹점이고 단점입니다. 돈은 통장에 내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내 돈인 줄 알았는데 CBDC 통장으로 들어간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해킹을 가도 그거를 절대로 찾아올 수 없는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CBDC의 맹점이며 단점인 이유입니다. 이것을 지금 정부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한국은행에서 토큰 형태로 이미 발행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페이 이런 일반 토큰 시장에 이미 젊은 층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는 삼성페이나 이런 것들을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토큰 형태의 페이 형태의 블록체인 그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금융 거래에 대해서 불감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모든 삼성페이나 일반 토큰까지도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이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돈이 결코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단점이며 맹점일 수 있다는 뉴스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패스 제도 코로나 팬데믹 때 이미 식당, 카페, 백화점, 화관 패스 그리고 직장 패스를 경험한 바 있을 것입니다. 이 백신 패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했고 그 불이익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백신 패스 제도가 있어서 직장을 잘리지 않으려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학원을 못 다니게 해서 백신을 접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 백화점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95%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98%까지 접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95%라고 누가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이미 1, 2차 코로나 백신을 95%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하신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어떻게 많다고 제가 단정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때 당시 질병청장으로 있었던 정은경이 한 이야기 중에 그 뉴스 중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은경 청장이 그 당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증 환자한테 좋은 코로나 백신이라는 표현을 꼭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한테 좋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사망하신 분들의 사망보험금 있었을까요?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했는데 없었어요. 이거는 이미 뉴스로 나와 있는 그 뉴스가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보상법이라는 이유로 여러 형태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한 것처럼 이야기는 나왔지만 실제적인 것은 감사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국회의원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30만 원이라는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눠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전에 다른 질병이나 백신 피해 사례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준 것처럼 이야기는 되었지만 실제로 그 금액은 너무 작은 금액이다. 이렇게 국회 감사를 통해서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 특별법으로 10명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10명 구제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마음에 그래도 평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맞고 중증 환자가 된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중증 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180만 명인가? 제가 그 수치를 외우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많아서 사실 외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백신 팬데믹 상황에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가 이미 겪은 일입니다. 이 전 세계가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백신을 접종을 했어요. 인도는 인도 백신, 러시아는 러시아 백신, 중국은 중국 백신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에서 온 아스트라제네카가 의료진들을 통해서 접종이 시작이 됐고 모더나, 화이자, 얀센 같은 백신들을 접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에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화이자나 모더나의 특허가 있어요. 이미 특허권을 갖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는 인쇄 페이스
되는 그런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허권을 갖고 있는 백신의 실체를, 특허권이 있는 백신의 실체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전문가이신 분들만 알고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특허권을 갖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그리고 로트 넘버에 따른 전 세계 마루타 실질적으로 실험해서 10년 동안 임상 실험이 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막바로 실험 데이터를 낸 로트 넘버에 따른 백신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정말 실험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은 백신의 로트 넘버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미 실험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험을 당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있어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지금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7차, 8차 가정을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코로나 백신이 좋은 줄 알고 실험당하는 것도 모르고 지금 실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조부모님들 계시면 꼭 백신은 실험용입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로 질병청에서 이미 공개한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백신은 전 세계인들을 이미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차, 3차 팬데믹이 온다는 뉴스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백신, 안전하지 않은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책임을 안 졌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사실인지 아닌지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하셔서 코로나 특별법으로 몇 명이 구제받았고 얼마나 구제받았고 어떻게 구제를 받았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 그 시스템, 정말 무책임한 시스템이었죠. 정말 재수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재수없는 시스템, 감염법도 아닌 감염법이라고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을 우롱한 그 감염법 시스템에 여러분들은 우롱당했습니다. 이미 앞으로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우롱당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다시 우롱당할 일이 없죠. 우롱당하지 않으려면 코로나 백신에 특허가 어떤 특허가 있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특허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크리스찬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백신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이미 팬데믹 상황에서 종교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종교라는 이유로 코로나 백신을 안 맞은 유나이티드 항공의 직원들이 이야기해요. 재판을 했는데 재판 중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종교라는 이유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특허권이라는 그 부분에 이분들이 이미 알고 유나이티드 항공의 직원들은 종교라는 이유로 맞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그렇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특허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실 필수 접종이라는 명목으로 그 필수가 꼭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얼토당토 안 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필수 접종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그런 직장 상사나 학교나 아니면 학원이나 식당, 카페가 있다면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는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필수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백신이라도 일반 백신이라도 여러분들이 필수 접종이라는 그 표현으로 꼭 맞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꼭 고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는 의무가 아니에요. 필수 접종으로 학원 영재고 학생이 사망을 했어요. 7년째 지금 어머니가 재판 중에 있는데 다 증거인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실 거면 필수 접종이라는 그것에 넘어가서 백신을 접종할 것입니까? 아니겠죠?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필수 접종이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일반 백신으로 사망한 영재고 학생의 사례를 제가 왜 드렸느냐? 억울하죠. 왜 아들인데? 엄마는, 아빠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일반 백신도 필수 백신 접종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생명과 바꿀 수 없죠. 생명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라는 그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말고 의무 접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 항목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을 잘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접종은 의무가 아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일반 백신도 필수로 접종해야 된다. 이거에 속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백신으로 사망한 학생의 어머니는 7년째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다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일반 백신도 실험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험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 백신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험용으로 나온 것에 접종받고 아이가 죽었어요. 과학고 영재 학생이에요. 외아들이었어요. 7년째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피를 토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백신 맞고 아이들 사망시키겠어요? 백신의 성분 알아보셨습니까? 백신의 성분 잘 안 나와요. 왜? 독극물이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방부제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독극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는 의무가 아닌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시청역 3번 출구 나와서 50m에 백신 강제 접종 반대 운동을 하는 그룹에서 사회를 보고 있지만 코펜조이 그룹에서 항상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이 백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렇게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 필수는 의무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보시고 특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특허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런 사례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없으시면은, 구호 외치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가지고, 같이 제가 선창을 하면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반대한다. CBDC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 말살하는 개인의 자유 말살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15분 도시 반대한다. 15분 도시 반대한다. 민족 파괴, 나라 파괴, 민족 파괴, 나라 파괴,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기 먹는 아마, 물 먹는 아마. 데이터 센터 반대한다. 데이터 센터 반대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